안녕하세요. 작업 중량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공지가 있었죠. 제2 공장 그 변경 허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변경 허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제파타이드 상업화 물량 캐파가 결정됐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라이릴리와의 본계약은 저제파타이드를 포함해서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제가 논리 전개를 해 볼게요. 이거 블로그에 먼저 제가 자세히 적었는데 이 영상으로 혹시 부족하신 분은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오늘 있었던 공지거든요. 음 이게 뭐라 돼 있냐면 아시죠 이제? 연면적 12,000 미터 제곱에서 30,000 미터 제곱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근데 이게 제1 공장을 보면은 4,700 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1 공장과 비교하면 거의 뭐 한 7배 뭐 6배 정도의 어떤 규모 차이가 난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캐파를 일단 보면은 이게 제1 공장 캐파예요. 1 0 0 바이알. 바이알이 그 주사기거든요, 주사기. 예. 그냥 쉽게 말해서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0 0 바이알 수준인데 제2 공장은 기존에 이게 예전 뉴스인데 1,000,000 바이알 이상이라고 이렇게 기존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1 공장 캐파가 1 0 0 바이알이고 그리고 제2 공장 캐파는 1,000,000 바이알 변경 전에. 근데 저는 이게 그 이번 변경 허가권 이후로는 한 대략 3,000,000 바이알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보면은 연면적이 2.5 배가 증가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12,000 에서 3만 으로. 예, 요게 기존 계획이고 12,000이 기존 계획이고 이 3만이 근본 변경 허가로 인해서 바뀐 연면적인데 일단 면적은 대충 한 2.5 배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저는 캐파는 한 3배 정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그 캐파가 늘어나더라도 공통 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 특히 뭐 전력, 냉동, 공조 이런 거는 캐파가 늘어나도 뭐 아주 크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시설의 크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연 면적의 크기는 순전히 이 캐파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좀 공격적으로 저는 한 3배 정도 증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건설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예,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면적보다 캐파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요거는 제 의견도 있지만 건설하시는 분의 의견을 제가 참조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가 완전히 없는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기존 계획은 1,000,000 바이얼이었는데 3,000,000 바이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예전에 작년 다올투자증권 리포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초 연간 1,000,000 바이알 규모로 계획됐으나 최근 더 큰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라 얘기하냐면은 단순 스케일 아웃이 아니라 스케일 업 방식을 택해 "캐파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먼저 스케일 아웃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스케일 아웃 돼 있죠. 스케일 아웃. 그러면 설비 수평 확대. 그리고 여기 뒤에는 스케일 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단어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스케일 아웃과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은 되게 쉬워요. 스케일 아웃은 그냥 기존 초음파 분무 건조기를 그냥 수량으로 여러 대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냥 수량을 늘리는 방식. 근데 스케일 업은 뭐냐면 초음파 분무 건조기의 사이즈를 키워서 한 대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케일 아웃은 그냥 초음파 분무 건조기 여러 개 쫙 까는 거고 스케일 업은
초음파 분무 건조기 자체의 어떤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한 대당 생산량을 늘리는 거. 당연히 같은 면적이면 스케일 업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캐파를 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스케일 업을 통해서 기존 1,000만 바이알 규모로 계획했던 거를 더 큰 규모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마침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뭐라 돼 있냐? "두 배 수준 스케일업 생산 조건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두 배 수준이 여기 딱 그 구체적인 수치가 있죠. 기존 1,000만에서 두 배 수준 스케일업.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이 스케일업과 두 배 스케일업의 어떤 그거를 고려해 봤을 때 3,000만 바이알이 아니라 저는 6,000만 바이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기존 변경 전에는 1,000만 바이알이 기준이었는데, 이거를 단순히 초음파 분무 건조기를 수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초음파 분무 건조기 한 대당 생산량을 늘리는 스케일업 방식, 한 대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그럼으로 인해서 두 배 스케일업을 노리는 그런 업그레이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두 배죠. 여기서 두 배가 되는 거고, 그리고 2,000만 바이알이고, 여기서 오늘 있었던 3만, 연면적 2.5배 증가가 있으면서 '아, 한 3배 정도는 더 증가하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또 3배, 그러니까 스케일업 2배로 곱하기 2, 여기서 또 연면적 2.5배가 증가했으니까 캐파도 3배 증가. 그래서 총 6배가 증가하는, 그래서 1,000만 바이알 곱하기 6, 그래서 저는 6,000만 바이알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공격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의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참조는 할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예요. 1,000만 바이알이 아니라 6,000만 바이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그러면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예전에, 이것도 작년에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얘긴데, 여기 뭐라 돼 있냐면 "공장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최종 캐파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스케일업 공정도 있네요. 스케일업 공정과 최종 캐파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 그러니까 이 최종 캐파 때문에 이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최종 캐파가 결정이 안 돼서 계속해서 착공이 미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최종 캐파인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게 터제파타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게 또 작년에 있었던 뉴스인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이 "펩트론이 일라이 릴리와 개발 중인 터제파타이드 롱 액팅 인젝션 제형은 신축되는 제2 공장에선 생산될 전망. 이에 따라 제2 공장의 미국 상업화 물량 생산을 위한 cGMP 인증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제2 공장에서 터제파타이드 상업화 물량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최종 캐파가 바로 이 터제파타이드 상업화 물량 생산을 위한 최종 캐파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거 아니고서는 사실 좀 설명이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뭐 루프1, PT403 이런 거는 뭐 딱히 캐파가 변경되거나 할 여지가 크게 없어요. 뭐 갑자기 루프1이 너무 잘 돼 가지고 "야, 이거 뭐 캐파 한 10배 조정해." 이럴 리는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PT403도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예전부터 이렇게 개발하기로 예정돼 있던 건데, 이 터제파타이드 상업화 물량은 릴리랑 최종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상업화 물량을 갖고 갈지, 혹은 이 터제파타이드 상업화 물량 생산을 위해서 어떤 스케일업을 어느 정도로 구현해야 되는지, 요런 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려면 펩트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라이 릴리와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공장 착공이 미뤄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최종 캐파란 저제파타이드 상업화 물량 생산을 말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이게 회사에서 나온 작년 2024년 공지인데요. 이게 여기서 제2 공장은 10배 규모에 달하는 스케일업 생산 공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해외 기술 이전 시 더욱 확대된 규모의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템플릿 공장으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앵커 플랜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2 공장을 하나의 어떤 뭐랄까 견본품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본따서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그리고 뭐 제3, 4, 5, 6 공장을 짓는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런 앵커 플랜트 혹은 뭐 템플릿 공장 요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잘 지어 놔야 이 공장을 본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가지고 미국 현지 공장에 이렇게 쫙 가는 거죠. 이 생산 설비를 다 본따 가지고. 그래서 이 제2 공장은 애초에 펩트론에서 밝혔다시피 미국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템플릿 공장으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이미 2024 년에 말한 바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제2 공장은 추후 지어질 공장들을 위한 앵커 플랜트가 되어야 한다. 즉 펩트론의 제3 공장, 제4 공장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직접 상업화하는 그런 미국에 지어질 릴리 자체 공장들은 바로 이 제2 공장의 설계와 캐파를 템플릿 삼아 공장이 지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무슨 의미냐? 지금까지 한 게. 그 릴리와의 앵커 플랜트 논의가 끝났다는 얘기죠. 왜? 지금까지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은 지금 캐파가 정해졌고 그 캐파는 터제파타이드고 그리고 그걸 짓는 공장은 제2 공장인데 이거는 릴리와의 앵커 플랜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앵커 플랜트는 혼자 하진 않겠죠. 당연히 릴리와의 논의가 필요하겠죠. 왜냐? 릴리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릴리의 현지 공장에도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변경 허가부터 이 얘기를 쭉 이렇게 논의를 이끌어다 보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앵커 플랜트 논의가 끝났다. 즉 최종 캐파 결정이 끝났다는 거는 릴리와의 어떤 앵커 플랜트 논의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블로그에 제가 적었던 건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앵커 플랜트는 현지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일라이 릴리는 바로 이 제2 공장을 앵커 플랜트 삼아 현지 공장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제2 공장의 캐파가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또 의미심장한 이유가 그 지난달 6월에 박대련 생산 총괄 상무가 바이오 USA에 참석했거든요. 6월에. 근데 이 바이오 USA는 이게 기술 이전 논의하는 어떤 BD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이 생산 총괄하시는 분이 끼기에는 뭔가 좀 어색한 자리거든요. 굳이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갈 자리가 아닌데 '저는 왜 갈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에야 좀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페트로는 일라이 릴리와 캐파 단판을 지은 것 같다. 임상 물량, 상업화 물량 그리고 뭐 스케일업 뭐 최종 결정 뭐 설계, 공장 캐파에 대한 논의 이런 거를 다 논의를 끝내지 않았나 여기서. 그리고 또 얼마 전 CEO 간담회에서 최 대표님이 뭐라고 했죠? "모든 데이터는 다 줬고 상대방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실상 딜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이 되게 좀 미묘해요. 굳이 박대련 생산 총괄이 바이오 USA에 참석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줬고 기다리는 시점. 그리고 오늘 앵커 플랜트의 최종 캐파가 결정됐다. 이 뜻은 릴리와의 논의가 끝났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최종 결론은 뭐냐? 네. 본계약이 진짜 다 왔다. 거의 확실하다. 그런 의미죠. 본계약. 지금까지의 논의의 끝은 결국 본계약 시그널이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의미냐? 터제파타이드 상업화 물량 캐파가 결정됐다는 의미니까 네, 본계약에 터제파타이드도 포함된다. 그리고 나아가 제2 공장에서 상업화 물량도 생산한다. 따라서 CDMO 매출도 나올 것이다. 즉 로열티뿐만 아니라 생산에 대한 어떤 매출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일라이 릴리와의 본계약은 반드시 나온다. 왜? 앞서 말했던 그런 시그널들, 어, 최 대표님의 어떤 그 말씀, 그리고 오늘의 이 캐파 결정, 앵커 플랜트 최종 논의 결정,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진짜 무조건 본계약이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말이 좀 어버버하네요. 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블로그에서 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